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황당하면서도 의문점이 많은 중국의 가택 침입 사건에 대해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야기의 배경은 중국 허베이성 2005년 8월 어느 늦은 밤으로 돌아갑니다. 늘 똑같은 일상을 보내던 당시 23살의 왕 씨는 그날도 일을 마치고 터덜터덜 길을 따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왕 씨가 거주하고 있는 곳은 좁은 골목길을 지나가야 했었는데요. 사람이 그다지 많지도 적지도 않은 그냥 평범한 골목이었습니다. 원룸이 많이 모여있는 일명 원룸단지라고 불리는 곳이었죠. 걸어서 집으로 귀가한 왕 씨는 2층에 위치한 자신의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집에 다다르자 신발을 벗고 방으로 들어갔죠. 그때 시간이 밤 10시쯤이었습니다. 집에 들어왔으니 이제 푹 쉬어야겠다 하고 생각하고 편안한 복장으로 환복을 하고 양말을 벗으려던 찰나 갑자기 화장실에서 어떤 남성이 뛰어나오더니 이 왕씨를 덮쳤습니다. 너무 순식간에 이러는 상황이라 왕씨는 그대로 굳어버렸는데요. 그 남자는 왕씨의 입을 막고 이 칼로 보이는 차가운 물체를 목에 들이밀었습니다. 가만히 있어. 안 그러면 죽인다. 안 그래도 굳어있던 왕씨는 그대로 얼어버렸고 이 저항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정체불명의 남성은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있었는데요. 마스크 때문에 얼굴의 반이 가려진 데다가 모자도 굉장히 푹 눌려 쓰고 있어서 눈, 코, 입이 전혀 보이지가 않았죠. 이 남자는 박스 테이프를 잘라서 왕씨 입에 붙이고 미리 준비한 것으로 보여지는 끈을 꺼냅니다. 그리고 왕씨를 엎드리게 하고 그 위에 왕씨의 손을 묶었습니다. 엎드린 자세에서 손까지 묶인 왕씨는 순식간에 일어난 이 상황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이 남자의 거침없는 행동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왕씨의 손을 묶은 것도 모자라 그 손을 묶은 끈을 연결해서 이 두 발마저 단단하게 묶어버렸는데요. 이 단순한 강도라고 하기에는 좀 이상한 행동이죠. 왕씨는 순식간에 이런 굉장히 불편한 자세가 돼버렸습니다. 아무래도 본인이 자세를 취한 게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 억지로 이런 자세를 취하게 묶어버리면 극심한 통증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왕씨는 신음소리를 내며 끈을 풀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 남자는 왕씨가 신고 있던 양말을 벗겨서 왕씨 입에 마구 구겨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입을 테이프로 다시 칭칭 감았습니다. 이 양말은 왕씨가 하루 종일 일하면서 신던 양말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생 상태가 좋지 않았을 겁니다. 당연히 왕씨는 헛구역질을 했고 그렇게 저항해보지만 온몸이 묶여버린 이 자세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죠. 이 남자가 금품을 노린 강도였다면 왕씨를 묶어놓고는 금품을 찾아 온 집안을 뒤질 거 아니겠습니까? 여성을 노린 범죄도 아닐 테고요. 그래서 왕씨는 이 남자가 빨리 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단순한 강도였으면 하는 바람에서였죠. 예상대로 이 남자는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집안 곳곳을 이리저리 뒤지는 듯 했는데요. 담배를 피고 휘파람을 부는 등 아주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보통 금품을 노린 강도라면 빠르게 목적인 금품을 챙기고 떠나는 게 맞을 텐데 말이죠. 남자는 현금과 돈이 되는 물건을 챙기고는 이 왕씨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열쇠를 빼앗고는 왕씨의 눈까지 가려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알 수 없는 두꺼운 천 같은 것으로 가려진 왕씨의 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었지만 잠시 뒤 밖을 나가는 듯한 남자의 소리가 들리자 끝났다는 생각에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도움을 청해야겠다라고 생각한 왕씨는 막힌 입으로 최대한 크게 소리를 내질렀습니다. 누군가 이 소리를 들어주기 위한 바람으로 말이죠. 온몸을 마구 발버둥치며 끈을 풀려고도 했고 빠르게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열쇠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열쇠를 가져간 범인이 다시 돌아온 것이었는데요. 잠시나마 안도했던 왕씨는 다시 불안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 남자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내가 묶으라고 했던 대로 아주 잘 묶었네. 어떤 여자의 목소리는 왕씨를 당황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들은 뭔가 즐기는 듯한 태도로 왕씨를 관찰했고요. 흐뭇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왕씨는 더 발버둥치고 막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이라는 작은 외침뿐이었죠. 이 둘은 왕씨의 냉장고를 뒤져 술을 가져오기도 했고요. 그 술을 둘이 나눠 마시며 왕씨를 관찰했다고 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비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또 비명 질러봐. 그렇게 해서 어디 풀리겠어? 이렇게 이들은 왕씨를 마구 조롱했죠.
그러던 중 여자가 굉장히 무서운 말을 꺼냅니다. 아참, 나 해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리고 그에게로 다가오는 인기척을 느낍니다. 여러분, 케이블 타이 아시죠? 이 타이나 타이랩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선을 정리할 때 사용하는 플라스틱 끈이죠. 이 케이블 타이는 한번 고정되면 자르지 않는 이상 풀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여자는 이런 케이블 타이로 왕 씨의 양쪽 엄지발가락을 연결해서 묶어버립니다. 온몸이 묶인 상태라 저항하기 어렵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말죠. 너 신고할 거야? 아, 신고할 거냐고. 하며 여성은 왕 씨의 발을 마구 간지럽히기도 했는데요. 이 둘은 낄낄대며 신나게 그를 조롱했습니다. 이 신나게 떠들고 웃던 남자와 여자, 그리고 온 힘을 다해 빠져나오려던 왕 씨.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범인들의 시끄러운 소리에 옆집이 반응을 합니다. 지금 시간이 몇 시인 줄 아세요? 아, 조용히 좀 해주세요. 옆집에 사는 여자가 불만에 가득 찬 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범인인 여자는 아, 죄송합니다. 파티가 있어서요. 라고 짧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와중에도 여자는 왕 씨를 조롱하며 괴롭히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옆집의 등장에 범인들도 걱정이 되었는지 도망갈 준비를 시작했는데요. 이미 옆집의 시끄러운 상황을 들킨 이상 그냥 안심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겠죠. 이 범인인 남자와 여자는 왕 씨를 화장실로 옮겨 놓았는데요. 그리고는 집을 몇 차례 더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남자가 나가서 주변을 한번 살펴볼게. 하고 문을 열고 나갑니다. 그리고 왕 씨를 마지막까지 비웃으며 그 뒤를 따라 나가는 여자. 꼴이 아주 가관이구만. 하지만 여자는 실수인지 고의인지 문을 완전히 닫지 않고 가버립니다. 그 덕에 문이 조금 열린 상태가 되었고 이것은 왕 씨에게 큰 도움으로 작용합니다. 범인들이 완전히 떠나간 것을 확실한 왕 씨는 온몸을 비틀어 끈을 풀려고 노력했습니다. 물론 소리도 지르려고 했으나 꽉 막힌 입 때문에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았죠. 아니, 얼마나 단단히 묶었는지 꽁꽁 묶인 손발도 쉽게 풀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사투를 벌인 끝에 해가 뜨고 아침이 되었는데요. 이 왕 씨의 집은 2층에 위치했기 때문에 눈에 쉽게 띄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왕 씨는 포기하지 않았죠. 밖에서 인기척이 들릴 때마다 남아있던 힘을 쥐어짜내어 소리를 지르려 했고 사방에 몸을 부딪혀 소리를 내려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간이 흐르고 한 여성이 내려오다가 문이 조금 열어져 있는 왕 씨의 집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천천히 문 앞으로 다가간 여성은 안에 누구 있나요? 여기 문이 열려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소리를 들은 왕 씨는 아, 드디어 누군가 나를 찾았구나 하는 생각에 기뻐서 살려달라고 마구 몸부림을 쳤습니다. 하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았고 소리도 역시 들리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낀 여성은 집 안으로 조심스럽게 들어가 보는데요. 현관에서 조심히 안을 들여다보았으나 화장실에 있는 왕 씨를 발견하기는 어려웠죠. 바로 구해줄 사람이 앞에 나타났는데 이 소리조차 지르지 못하다니요. 정말 왕 씨는 필사적으로 비명을 마구 질러댔습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입에 칭칭 감겨있던 테이프가 이 땀과 침으로 범벅이 돼서 접착력이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 떨어진 부분에 공간이 생겨 왕 씨의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갈 수 있게 되었는데요. 다행히 조용했던 집안이라 이런 작은 소리가 여성에게까지 닿았습니다. 그냥 발걸음을 옮겨 돌아가려던 여성은 이런 왕 씨의 미세한 소리를 듣고 드디어 왕 씨를 발견합니다. 무려 11시간이나 단단한 끈에 손과 발이 묶이고 입이 틀어막혀 있던 왕 씨는 그제서야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성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고 왕 씨의 집을 수색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피해자는 원룸 단지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단순 강도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었습니다. 왕 씨의 집은 범죄에 상당히 취약한 곳이었죠. 이런 원룸식 주거 형태는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마찬가지겠지만 각종 범죄에 상대적으로 쉽게 노출이 되는 곳입니다. 일반 아파트 단지와는 달리 방범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있고 주로 1인 가구가 많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쉽기 때문이죠. 낮에는 비어있는 경우가 많은 데다가 이웃 간의 교류가 적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사건은 단순하게 주택을 침입해서 금품을 노리는 강도 사건이라고 하기에는 의문점 투성이었습니다. 우선 범인들은 금품을 거의 가져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저것 가져가는 것처럼 집을 들쑤시고 다녔지만 결국은 아주 적은 양의 현금만 가지고 갔고 금품은 거의 손도 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이상한 점, 세탁을 하기 위해 벗어놓았던 빨래함에 있는 더러운 속옷과 양말을 가져갔다는 겁니다. 이 새 것들은 아예 건드리지도 않았다고 해요. 이거 무슨 특이한 쾌락을 위한 것이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게다가 이들은 왕씨를 조롱하기도 했고 발바닥을 간지럼을 피는가 하면 괴롭히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경찰은 이 범인들이 독특한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고 그걸 실현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추측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범인들이 왕씨를 묶었던 방법, 그 또한 굉장히 치밀했기 때문에 미리 계획을 하고 실행한 계획 범죄일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단순히 테이프만 감으면 소리가 새어나가니 양말을 물리고 그 위에 테이프를 감아 신음소리조차 내지 못하게 하자. 라고 생각한 자체가 상당히 치밀하게 심혈을 기울였다고 추측되는 거죠. 허베이성 경찰들은 이런 다양한 추측을 내놓았지만 범인이 누구인지조차 예측할 수가 없었어요. 일단 이 사건은 금품이 많이 사라지지도 않았고요. 왕씨가 오랜 시간 묶여있기는 했지만 그의 상태는 멀쩡했죠. 그런 이유로 강력 사건이라고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건 자체를 깊이 파헤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방범시설이나 CCTV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요. 늦은 시간이라 목격자 또한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 사건은 마무리가 되었고 결국 범인을 체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누구였고 왕씨와는 어떤 관계였으며 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걸까요? 이 범인들의 행동으로 유추해볼 때 상당히 지배욕구가 강한 사람들로 보여집니다. 이런 지배적인 위치에 있을 때 쾌락을 느끼고 그로 인해 만족감을 느끼는 아주 악랄한 취향을 지니고 있는 범죄 유형으로 보여집니다. 피해자를 이상한 모양으로 묶어놓고 그걸 바라보면서 조롱하고 즐거워하는 행동 자체가 정상적인 범주에 속해 있는 것 같지는 않기 때문이죠. 타인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즐거워한다는 게 정말 인간으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런 괴로워하는 피해자를 자신의 전리품으로 여기는 것도 정상적인 사고방식이 아니죠. 알 수 없는 의문투성이의 미스터리한 이 사건. 사건은 아직도 베일 속에 가려져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